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앞서 해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칼로리와 당분, 첨가물이 넘쳐나는 현대에서는 몸속에 쌓이게 되는 독소들이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어떤 문제들일까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식적, 습단, 담적 이런 옛서른 용어들이 좀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또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면 바로 만성염증일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고질적인 현대 질병의 대부분에 관여하는 만성염증 질환들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옛스러운 습담, 담적, 얼과 같은 독소 개념에 딱 부합돼서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자,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내과, 외과로 나누는 어디 그뿐인가요? 내과만도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등 세분해서 진료하는 양방의 방식으로는 이 전방위적이고도 유동적이며 광범위하게 신체에 작동하는 만성염증을 설명하고 대처하기가 참 애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의 사망 원인 1, 2, 3위는 암,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입니다. 사고사를 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환으로 사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꼭 사망률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 역시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의 병력을 청취하다 보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지 않고 오는 분들은 거의 만나기 힘들 정도며, 더해서 스텐트 시술과 같은 심장병력, 중풍이나 암 과거력을 가진 분들도 왕왕 만나게 됩니다. 물론 암이나 중풍을 과거력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비교적 운이 좋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생존하셨으니까요. 자, 거꾸로 생각해보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만 잘 관리해도 노년기의 건강관리에는 청신호가 켜진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질환들의 공통점이 딱 보입니다. 바로 만성염증이라는 키워드죠. 그런데 해피한 상태는요, 만성염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서 우리 몸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질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자, 그러니까 그런 질환을 만들 만큼 세력을 확장하기 전에 독소를 배출시키고 줄이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해독, 디톡스의 가장 바람직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그러니까 해독이 필요하다는 그 신호를 먼저 잘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몸에 독소가 쌓이면 나타나는 증후는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통증입니다. 생성관절염이나 디스크와는 달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근육통, 관절통이 있다면 당신의 근육과 힘줄 관절은 염증의 상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종입니다. 독소의 가장 큰 통행로, 수송로는 혈액, 임파액 등 수액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푸석푸석해진 얼굴, 그리고 손발의 부종으로 뻣뻣해진 느낌, 또 몸이 물먹은 손마냥 무겁다면 디톡스가 필요할 때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요, 피부 증상입니다. 독소가 잘 몰려있는 장기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장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재흡수된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피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장과 피부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가려움증, 반복되는 발진, 홍조, 건조 증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잦은 설사와 변비, 가스찬과 같은 장 증상들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독소의 집합장은 장입니다. 여기서 장의 문제를 좀 더 강조하자면 내부 독소, 즉 한의학에서 말하는 식독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영양의 불균형에 따른 지방과 당분의 잉여분이 혈액과 조직에 쌓이게 되죠. 당연히 췌장과 간이 선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불규칙한 식사, 튀기거나 볶는 과정, 그리고 다양한 식품 첨가물들이 위장관에 무리를 줘서 제대로 소화분해되지 못한 영양소의 찌꺼기, 변형물들이 위장 점막과 장 점막을 공격하게 됩니다. 특히 취약해진 장내 환경은 여러 가지 질환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고요. 그래서 유산균은 국민영양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장들은 안녕하지 못하죠. 여기서 한 가지 급추가하겠습니다. 바로 약독입니다. 정체모를 갖가지 영양제들, 여기에 40점이면 누구나 한두 가지 또는 대여섯 가지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약재들. 본래 약과 음식은 동원, 그러니까 근본이 같습니다만 음식의 재료 중 좀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 것들을 약으로 써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약도 독인데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와 같은 화학적인 제재들의 위력이야 말해 뭐할까요? 근데 평생 몇 번이면 족한 이러한 독한 약재들을 이제는 너무 흔하게 우리 몸속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갖고 있는 알러지성 질환들은 항생제 남용을 부르고 갈 때까지 간 질환들의 끝에는 스테로이드제가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우리는 약을 먹지 않고 빨리 죽거나 약을 한 움큼씩 먹으면서 서서히 죽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음식과 약재들의 찌꺼기들은요, 쓰레기 매립지처럼 우리 몸에 쌓여서 혈액을 타고 온몸을 떠돌며 취약한 곳을 찾아서 또아리를 틀려고 하죠.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바람직한 해결책은요, 내 몸의 해독 능력을 키우는 거죠. 나쁜 음식을 먹더라도 꼭 좋은 음식을 같이 섭취해서 대사시키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녹색, 빨간색, 검보랏빛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무엇보다도 충분한 수분의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공장을 거친 식재료는 가능하면 줄이도록 하죠. 조리 과정 역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하루 한 끼는 살짝 데친 정도의 채소 또는 날 것 그대로의 샐러드, 데친 정도의 생선이나 육류, 해조류, 견과류를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해독 알려드릴게요. 물입니다. 미지근한 또는 따뜻한 물을 많이 드세요. 알고는 있지만 사정이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독소에 지친 당신 몸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한 번씩은 대청소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구체적인 청소법, 해독의 정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